안녕하세요. 경영정보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7장하고 8장, 먼저 7장 이제 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기술하고 8장은 경쟁 무기로서의 정보 기술, 내용이 많지 않아서 두 장을 엮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사장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죠?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특징, 그 다음에 모형,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세일스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라는 건 물건을 살 때 그 포스 기기는 그 바코드로 딱 찍는 순간에 그죠? 찍는 그 순간에 컴퓨터 모니터에 어떤 물품 수량 가격이 쫙 찍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판매가 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그러는데 뭐 이해하시고 그냥 포스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말 그대로 포인트 오브 세일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처리 방식하고 온라인 처리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시스템의 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에 보시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이란 우리가 이제 4장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4장에서 4장에 나중에 또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말 그대로 우리가 4장의 2페이지인가요? PPT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 구조 해가지고 제일 하단에 거래 처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운용 통제 시스템, 관리 통제 시스템, 전략 계층 시스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거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일선 직원들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시간이나 비용,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SS나 EI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중역정보 시스템과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두 파트 DSS하고 EIS는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합니다. 이거와 같은 조직 내 여타 정보 시스템에 원시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중역 정보 시스템은 기업에서 중역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소스 데이터 제공,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나옵니다만 그 거래 처리 시스템의 예라는 거는 항공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주문 처리 시스템, 은행 계정 시스템 이런 것들, 포스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다가 거래 처리 시스템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래 처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냐? 대량 데이터의 처리 능력.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기업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퍼스널 컴퓨터 PC에다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하고 또 활용하고 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원천이 대부분 기업 내부이며 물론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거래 처리 시스템은 일선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 내부의 어떤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처리의 산출물도 기업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주기적 처리 그래서 매일 한다던가 매주 한다든가 매월 한다 이건 정하기 나름이겠죠. 다음에 이제 고속 처리 능력 및 대량 저장 능력이 요구되고 주로 대형 컴퓨터 이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함 이게 히스토리 데이터, 백 데이터라고 하죠. 과거 데이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기업에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과거의 어떤 역사도 그러잖아요. 역사도 알아야 어? 역사를 알아야 또 그걸 과거에 잘못된 것도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지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죠? 똑같이 기업에서도 과거 데이터들도 이제 수집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데이터가 정형화된다라는 말 또 말씀드립니다. 고정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입출력물을 위한 표준 서식이 존재한다.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겠죠. 그죠? 딱 고정화돼야 돼. 정형화돼야 된다는 얘기. 루틴화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음에 특징 중에 단순한 계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고, 뭐, 고도의 정확성, 데이터의 무결성 및 보안이 요구된, 뭐, 데이터라는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됩니다. 결점도 없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요구되고, 사용자의 질에 대한 처리 기능은 필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이게 쿼리라고 하는데, 쿼리, 질의. 뭐, 그 프로그램에서 그죠, 제가 어떤 쿼리 질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트에서 총 판매량은 딱 쳤을 때 쫙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의 처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뭐 거래 처리 업무의 과정은 뭐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당연히 데이터로 입력이 되고 처리하고 출력물 생성하는 게 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장도 시켜놓고 뭐 이제 계속 쌓아놓으면 이제 과거 데이터부터 쫙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 뭐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일반 모형하고 같죠. 뭐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 거래 처리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점원이 바코드 스캐너를 딱 찍으면 그죠? 그 자료가 이제 포스 거래 처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수증도 발급될 수 있고 그 어떤 그 물건에 대한 품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재고 데이터베이스도 할 수 있고 매출 데이터베이스도 구성할 수가 있고 그놈이 잘 정리된 거 이제 정보 보고 시스템으로 이제 윗단계 EIS나 DSS 그분들한테 원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도 물건을 살 때 그죠? 바코드 스캐너로 탁 찍으면 그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앞에 있는 화면이 포스 기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품목도 찍히고 내용도 찍히고 또 돈을 내거나 카드를 냈을 때 이 처리가 됨으로써 이제 고객 영수증도 출력되고 컴퓨터 안에는 그 품목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물건이 몇 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뭐 품목 수량 날짜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어떤 내용들을 정보 보고 시스템 윗선에 있는 또 시스템한테 원시 자료로서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해가시죠? 일괄 처리, 거리 데이터의 처리인데 일괄 처리 말 그대로 그냥 한 방에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죠? 어, 보시면 거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거래 파일도 있을 것이고 그 거래 데이터 처리가 일괄 처리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쌓아두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마트의 직원인데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일주일 분량을 쫙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온라인 처리 방식을 많이 쓰죠. 그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너들은, 그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 시대는 되게 원초적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온라인, 우리 뭐, 여러분들 카드 쓰시는 학생들도 카드 같은 거 쓰면 돈 얼마 쓰면 바로바로 찍혀 나오잖아요. 지금 뭐, 어느 마트에서 얼마 썼다, 뭐. 그거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은행에다. 뭐, 캐시카드도 되지 않나? 되죠. 캐시카드도 은행에다 내가 뭐 우리은행을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다가 신청해 놓으면 전화기에 내가 물건 사면 딱 찍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실시간 처리잖아요. 온라인 처리 방식이잖아요. 바로 즉시에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일괄 처리 방식은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 어떤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그죠? 하루가 일과 끝나고 윗선에다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치 아니면 뭐 월별로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지금 시대는 온라인 처리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거래 처리 시스템의 응용 그래서 주문 처리나 고객의 주문 접수나 처리해 주는 것도 뭐 구매 관리 필요 제품의 매입이나 주문서도 발송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출고 관리, 제품의 출하, 뭐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에서는 이제 구매팀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뭐 자재 같은 거를 뭐 학교도 그래요. 구매팀이 있어요. 대학도 그죠. 여러분도 책걸상도 사야 되잖아요. 그 팀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어, 뭐 책걸상, 뭐 칠판, 뭐 이런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매 관리도 할 수 있고 필요 제품의 매입, 주문서 발송, 뭐 이제 이거 다 아래 단계 거래 처리 시스템의 응용이니까 이런 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입고 관리,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물건 사면 엄마들 뭐 가계부 쓰고 계시지 않나요? 요새 옛날 방식은 그죠? 다 노트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거래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다 저장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 계정 관리, 외상 매출 매입 계정 관리가 다 된다라는 거, 판매 대금의 회수라든가 지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급여 관리, 피고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 총 계장 원장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포스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포스 기기 뭐 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일반 퍼스널 컴퓨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인 거잖아요. 그 포스 기기의 활용은 뭐예요? 뭐 레스토랑 포스도 있지만 그 단순한 거잖아요. 어떤 레스토랑 포스다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파는 뭐 스테이크라든가 뭐 와인이라든가 이런 품목도 다 정해져 있고 몇 번 테이블에 몇 개가 팔렸고 매상이 얼마고 요 정도만 딱 정리하는 어떤 그래 더 쉽게 어플리케이션 뭐 응? 앱이라고 하죠. 앱 어플리케이션 약자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갖고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거래 처리 프로세서들 간의 관계, 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죠? 뭐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또 출고 처리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외상 매출 계정 관리도 되고, 총 계정 원장 관리도 있고, 뭐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구매 관리할 때는 입고 관리,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 뭐 앞선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니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경쟁 우위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이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쓰지.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이 특징들을 보면 항상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고객 충성도의 증대. 그래서 보시면 각 고객의 회사 웹사이트 방문 횟수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여러분도 뭐 기업을 갖고 있으면 다 우리 회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고객 충성도가 증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의 개선, 고객이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자유로이 주문 품목의 발송 여부를 확인 가능케 하는 시스템. 이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온라인으로 물건 같은 거 살 때 저는 개인적으로 11번가인가 거기 들어가서 사요. 다른 이유가 없고 제일 처음에 한 게 11번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개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쓰던 데를 좀 이렇게 쓰는 경향이 좀 많아요. 딴 데 바꾸려면 귀찮고 막 이래서 그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물건을 사면 뭐 카톡이니 뭐니 뭐 또 이제 주문과 동시에 뭐 이메일도 날라오고 그죠? 등록됐다고 그러고 또 시간 지나면 택배회사, 그죠? 물류, 거기서 또 연락 오잖아요. 뭐, 몇 날 온다, 뭐, 몇 시에 온다. 이런 게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케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수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비용의 현저한 절감. 바코드 스캐너의 활용을 통해서 재고 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창고 관리 시스템. 이것도 뭐 창고 관리 시스템 하나의 독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물건 같은 거,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몇 개를 팔았고, 몇 개가 재고로 가 있고, 이거를 포스 기기를 활용해서, 거래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딱 정리를 하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도 있지만 뭐 컴퓨터가 하는 건 실수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입력을 잘못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래 처리 시스템 오늘로써 끝나는데 맨 하단에 있는 이 특징들 뭐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경쟁 무기로서의 정보 기술입니다. 뭐 타이틀만 이렇게 뭐 어마무시하지 내용 별거 없어요. 이제 이 8장의 내용은 이제 경쟁 세력 모형하고 그다음에 전략 정보 시스템, 경쟁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 기술, 가치 연쇄란 무엇이고 그거로 통한 전략적 기회 모색, 그다음에 본원적 경쟁 전략과 정보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세력의 모형 뭐 지난 학기에 그죠 생산관리 들으신 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때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시고 잘 듣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8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정 경쟁 세력 모형해서 먼저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이라는 게 말이죠. 요 5가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를 예를 들지? 옷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야. 그럼 내 가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 기업들도 있고, 또 얘들만 있어요? 또 새롭게 또 들어오려는 기업들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이제 뭐 신규 진입자의 위협, 뭐 레스토랑 치면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어. 그럼 기존의 치킨집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 기존 경쟁사들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새롭게 그 사업을 하려는 자들도 있고, 그죠? 이게 다 위협적인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 파는 우리 기업은 공급자 입장이고, 구매자는 그 물건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대체재와 용역의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귤 장사를 하는데, 과일 가게래. 귤을 파는데, 귤의 대체재는 뭡니까? 저 어릴 때 귤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뭐 좋은 과일이죠. 뭐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오렌지 같은 거는 뭐 있었죠. 미국에서 비쌌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만들지 않아요? 이름을 잘 모릅니다. 내가 뭐 귤하고 비슷한 뭐 천혜향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나 이름 잘 몰라요. 뭐 천혜향도 귤하고 뭐하고 뭐 섞어갖고 이게 계량하고 만든 거. 말 그대로 오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귤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게 내가 귤을 팔고 있었는데 대체제가 뭐 만약에 천혜향이다. 그냥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립니다. 천혜향 내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천혜향이 더 맛있어. 얘보다 귤보다. 가격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약간 뭐 내가 귤 파는 사람이었는데 천혜향이 약간 뭐 100원 더 비싸다고 해도 당도가 더 높고 향이 더 좋고 맛이 더 좋으면 사람들이 이거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제가 앞에 나오면 또 이게 위험해지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경쟁 세력의 모형도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씩 살펴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특정 산업 내의 경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해당 산업 내에 있는 이 5개의 경쟁 세력,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기존 경쟁사들, 신규로 들어오는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 그 다음에 대체재와 용역의 위협,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영학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산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어, 학교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돈을 벌 때 아니면 사업을 차릴 때 그죠? 이건 무조건 이 5가지 카테고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경쟁 세력들 간의 강도가 높으면 그 압박이 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 내 전반적인 경쟁 강도도 높아지고 따라서 기업의 기대 이윤도 낮아지면 당연한 겁니다. 경쟁자가 많으면 그죠? 내가 특출나지 않으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경쟁 세력 모형은 산업 내의 경쟁 세력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다시 한번 공급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의 위협, 기존 경쟁사들 간의 경쟁,
대체재와 용역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이거 하나씩 살펴봅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5개, 그죠? 이 5개의 경쟁 세력이 산업 내 경쟁 강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경쟁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은 작아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 먼저 나옵니다. 구매자의 교섭력. 물건 사는 사람이요. 물건 사는 사람. 이분이 교섭력이 세질 때가 언제냐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많이 살라고 딱 왔는데 제가 귤 가게 귤 파는 데다고 해서 귤 100박스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물건을 많이 사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압력을 가할 수, 어떤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돈이 많아, 교섭력이 크다는 말은 돈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야, 일단 저기 물건 좀, 만약에 제가 한 박스에 10,000원에 팔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물건 사는 구매자가 그 한 박스에 9,000원씩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 막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100박스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9,000원 하면 제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니네 아니면 나 딴 데로 갈 거야. 경쟁 업체로 간다 이렇게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그분한테 파는 게 낫겠죠, 그죠? 이래서 이제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재화나 용역 뭐 어떤 저 물건이다 하면 값은 싸게 요구하고 품질은 높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니네가 안 들어주면 난 딴 데 가서 살 건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구매자의 구성력입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공급자는 그 산업 내 우리 공급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동종 업종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 내 공급자가 몇 안 될 때 교섭력이. 제가 독과점으로 하면 진짜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 과일 가게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아지면 어때요? 많아지면 난 공급자 교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죠? 저도 지금 펜션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 펜션이 막 많아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 붙겠죠. 어느 정도 그 선은 잡혀 있습니다만 막 성수기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펜션 내가 가격 싸게 받겠다는 어떻게 할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경영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주로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퇴직금 1억 가지고 이제 노후에 장사할 게 없으니까 뭐 치킨집 같은 거를 열어요. 치킨집은 절대 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게를 차렸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건비도 되게 비싸졌잖아요. 그 시급? 시간당 돈 이게 올라갔잖아요. 최저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직원 하나 쓰려고 해도 닭 한 마리 팔아서 얼마 받겠어요? 인건비 나가, 가게세 나가,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못 쓰고, 가족끼리 하고, 그래도 막 밤새고 해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치킨. 치킨 유명한데 뭐 있어요? 뭐, 내내치킨 유명한 건가? BBQ, 뭐, 굽네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막 들어와서 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걔들을. 그죠? 쉽게 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를 구멍가게 하고, 대형 마트와의 전쟁이라고 봐요. 대형 마트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차려서 여러분 아다시피 대형 마트는 차를 끌고 가도 주차장 다 있고 그죠? 편의시설 다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값이 더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물건이. 그죠? 근데 내가 구멍가게 차려놔 걔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가끔 국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국가에서 막 이렇게 긴급 지원금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 연매출 100억인가 되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못 써요. 걔들 돈 잘 버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사용하라 이거죠. 그 사람들 경쟁력이 안 되니까.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을 그래 속된 말로 빵빵하게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뭘 차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자들이 없어진다니까.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이 커진다는 거는 산업 내 공급자가 몇 안 될 때는 내가 독과점이니까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산업은 거의 없죠. 다 꽉 차 있죠.
만약에 내가 독점을 하게 되면 교섭력이 크니까 내 마음대로 가격을 뭐 인상하고 뭐 질도 낮게 해도 내 거 아니면 살 데가 없으니까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당연하게 신규 진입자의 위협. 그 진입 장벽이 낮을 때 시장 진입의 위협이 높다. 아까 치킨집 얘기한 게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어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는 어떤 고도의 테크니컬한 기술을 가진 산업들이 있죠. 뭐 핸드폰을 만든 지금 삼성에서 만들고 있고 LG도 만들고 그 대기업이잖아요. 하나로 치고 제가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간다고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죠? 어떤 제가 만드는 우리 기업이 만드는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은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어떤 첨단 기술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로 자본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을 하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 시장 진입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체제하고 용역의 위협. 아까 좀 귤하고 뭐 오렌지, 뭐 천혜향 뭐 이런 대체제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 어릴 때는 귤 빼놓고는 없었어요. 오렌지는 존재했죠. 근데 거의 없었어요. 그건 되게 비쌌죠. 귤을 대체할 만한 오렌지라는 게 귤을 대체하는 식품이 아니었고 귤과 오렌지는 좀 분류가 돼 있었어요. 이거 오렌지는 아주 상류급들을 먹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천민들은 귤을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죠?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매우 낮을 때 혹은 위협이 강함. 내가 물건을 파는데 그거 대체제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예에서는 뭐 커피와 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커피와 차는 사실 좀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카테고리 아닌가? 저도 뭐 녹차, 홍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먹어요. 근데 그거 먹는다 해서 커피를 안 먹거나 커피를 먹는다 해서 그거 안 먹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하여간 뭐 대체제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외관과 미니밴 뭐 자동차 아시는 분들 알죠? 외건 스타일이 있고 미니밴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대체제로 표현한 건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귤 갖고 예를 들은 거예요. 좀 이해가 쉽도록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존 경쟁사들 간의 경쟁. 당연히 이제 저 혼자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 내 기존 기업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위험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 형태가 가격으로 이제 막 서로 싸울 수 있고 광고나 제품 품질, 기능, 서비스 뭐 시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존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예? 요 부분 꼭 요 다섯 개 부분 꼭 좀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정보 시스템과 전략 정보 시스템, 전통적 정보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이건 뭐 말 그대로 맨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업무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전략 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 차원을 넘어서 정보 기술을 경쟁 무기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걸 이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략 정보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매출 증대나 시장 점유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 전략 정보 시스템 사례 그래갖고 아메리칸 하스피탈 서플라이사의 ASAP라고 약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미국 병원 공급사 그죠? 병원에 이게 뭐 약품 같은 거 공급해주는 저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겠죠. 시스템 이름 ASAP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HS라고 되어 있죠. 이 사하고 병원들 간의 통신 네트워크 활용.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도 필요하고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프로그램 전략 정보 시스템 만들어 지네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병원의 구매가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 접수를 받고, 그러면 이제 보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있죠. 여기서 고객은 이제 병원이겠죠. 병원의 구매 프로세스의 효율함이 편하겠죠. 이거 공급해주는 놈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접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자사, 이 회사의 이득은 주문 처리의 가속과 시장 점유 확대. 물론 뭐 제가 뭐 병원을 제대로 알진 않습니다만 저 병원도 보시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자기네 회사 약 쓰라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게 뭐 개보린도 있고 뭐 있어 타이레놀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떤 병원에 그 약이 수요가 얼마나 많아요. 환자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자기네 걸 써주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이제 기존 방식은 그 제약회사의 어떤 직원들이 가서 이제 홍보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아니면 병원의 구매과에 가서 뭐 이렇게 자기네 회사 설명하고 막 하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의 이 회사는 그죠? 그 아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병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주문 접수하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뭡니까? 유나이티드 에어사의 아폴로. 이거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잖아, 항공사 그죠? 어, 걔들이 쓰는 게 아폴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있잖아요. 걔들도 토파쿠스하고 아바쿠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얘들 아폴로 쓰듯이.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대한항공이 토파스인지 아바쿠스인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대한항공이 뭐 토파스를 쓰면 아시아나는 어, 아유 헷갈려 죽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토파스하고 아바쿠스라는 그 예약 항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 쓰는 거 어디가 어떤 걸 쓰는지는 모르겠어. 헷갈려 지금. 하여간 항공 예약 시스템인데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사하고 여행사 간의 전용 통신회선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항공사하고 여행사는 공생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물론 FIT라고 그래요. 개별 고객도 있어요. 내가 또 필리핀 놀러 가야지. 나 혼자 비행기 티켓 끊으면 개별 고객이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 알다 단체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룹, 그죠? 그룹 FIT라고 그래요. 그룹으로 하면 주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잖아요. 손님들을. 예? 15명, 20명이고. 그럼 이분들이 뭡니까? 그 항공사에다가 이제 표 끊어가지고 다 이렇게 손님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사하고 뭡니까? 여행사는 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뭐 여행사에서 뭐 15명 정도를 모객을 하면 항공사에서 좌석 하나를 공짜 티켓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제도도 있었었어요. 지금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항공사에서도 여행사에서 손님들을 많이 데려오면 어떤 혜택을 줘야 애들이 목숨 걸고 더 많이 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 당시 모객을 15명을 많이 미국 여행을 가는 비행기에 15명을 여행사에서 모집해 오면 한 명은 그 무료 티켓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사도 그 돈이 좀 남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FOC라고 그래요. FOC 15명이 모객하면 한 명 공짜 주는 거 FOC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사 직원은 단말기로 항공 예약. 내가 여행사인데 모집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사는 아폴로랑 깔아놔갖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접속해갖고 그 자리에서 발권을 받는 거예요. 꼭 그 저 항공사까지 안 가도 되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사 유리하게 정보를 접근하고 고객 이점 편리하게 예약 기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사 이점은 매출 증대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방금 말씀드린 얘네 예약 시스템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아폴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여행사에다가 다 이게 링크가 돼 있죠, 그죠? 각 여행사들은 이쪽에다가 다 모객을 해가지고 고객들을 그죠? 다 접속을 하면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사는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경쟁사 다른 회사도 또 다른 프로그램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라는 어떤 시스템의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 네? 기편 예약 좌석 배치 뭐 이런 거 해주는 시스템, 항공권 발권해주는
그 경쟁사의 시장 접근 제한을 시키고 뭐 여행사의 정보 접근을 조정하고 경쟁사의 항로나 요금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산업의 역량은 구축사의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고 이거를 빨리빨리 각 에어라인사마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경쟁사 예약 시스템하고도 연결해갖고 비교도 해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경쟁사는 도산될 수도 있고 산업 내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여행사도 이제 문 닫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 여행사도 그러고 항공사도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늘길이 거의 막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정확하게 관광 산업이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참 이게 언컨트롤러블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죠?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들이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봐. 아니면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든가 항공사의 직원이라든가 여행사의 직원이라면 뭐 지금 막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약을 다 받아놓고 돈도 다 받았어. 여행사나 이런 거 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팍 터졌으면 어떻게 돼요? 다 환불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조그만 기업들은 이게 돈을 받으면 일단 좀 쓰잖아요. 경비도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이분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나? 이게 운영을 하려면 막 쓰는데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딱 묶여버리면 그냥 부도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호텔 관광 쪽으로 이제 서비스 산업 쪽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데 뭐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가 안 뜨는데 호텔들 어때요? 관광지 호텔들 물론 내국인들도 오지만 주로 외국인들 받는 호텔들 많잖아요. 그럼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산업들은 그냥 뭐 촥 깡그리 무너지는 거 도산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언컨트롤블한 거 그죠? 이런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코로나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정보 기술을 통한 경쟁 우위의 창출 그래서 전환 비용의 생선, 구매자의 교섭력 약화 이건 뭐냐면 보시면 프랑스의 무점포 가상은행 우리나라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K뱅크 뭐 이런 것들 프랑스는 벌써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뭐 인정해야지. 걔들은 뭐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더 싸고 일반 은행들은 다 이게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도 써야 되고 그 자릿세도 내야 되고 그죠? 근데 그냥 카카오뱅크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다 오프라인 매장이 뭐 본부나 뭐 있겠죠. 이렇게 일반 은행, 시중은행처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혜택이 많아요, 고객들한테. 카카오뱅크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들, 그죠? 우리가 아는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산업, 뭐 농협, 뭐 우체국 뭐 다 있잖아요, 은행들. 네? 신한은행 뭐 이런 것들 딱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뱅크에서 막 서비스 많이 나가면 실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힘의 균형 변화, 공급자의 교섭력 약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여러 공급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격 재고 등을 비교해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해버리면 또 여행업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여행사에서 무슨 제주도 여행하는 어떤 그 상품이에요. 그걸 개발해서 뭐 1인당 10만 원씩 받았어. 근데 그때는 이게 온라인에서 그런 거 가격을 이렇게 구매자가 고객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이라도 여행사마다 좀 가격이 틀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다 이게 들어가면은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여행 가는 거 뭐 판매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비자 입장은 좋죠. 소비자 입장은 다 가격 같은 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도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 다 가격이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구축이 돼버려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진입장벽 구축, 신규 진입자의 위험 약화,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거나 개발 비용이 부담이 큰 주가 분석,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하이테크놀로지를 원하는 어떤 산업이나 뭐 이런 이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러면 신규로 진입하는 게 되게 힘들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제품 서비스의 창출, 아메리칸 에어라인사의 샤브레라고 하면 샤브레 시스템, 뭐 등록된 여행사들로부터 정보 이용료, 받겠죠. 여행사들도 편하지만 여행사들한테 그냥 이게 제공하는 거 아니죠.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이러니까 프로그램들 이게 경쟁 우위를 통한 거니까요. 정보 기술을 통한 이런 거 만들어서 기업에서 이건 기업이고 애들이 만든 샤브레 시스템을 통해서 여행사들로부터 돈도 벌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 연쇄 분석해서 말 그대로 기업의 지원 활동, 주 활동, 뭐 기업의 뭐 하부 구조, 뭐 회계 파트, 재무 파트, 총무 파트, 뭐 계획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적 자원 관리하는 데 있고 기술 개발, 자재 개발, 주로 활동하는 유입, 뭐 조업, 유출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갖는 게 이제 기업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각 가치 활동들 이런 가치 활동들은 기업의 가치를 기여하고 이들 가치가 모여서 경쟁 우위를 이루게 된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 활동 여기 밑에 부분 각 파트에 하는 거. 유입 물류는 뭐 자재의 접수라든가 창고 보관 및 제조 지점까지 이동, 그다음에 조업, 생산, 어떤 유입된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완제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출 물류 이제 완성된 걸 이제 팔아야 되니까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거, 분배하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제 광고나 판촉 영업을 통해서 물건 팔고 서비스 제품 가치의 유지나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지원 활동은 기업의 하부 구조에는 가치 사슬 전체 5개의 주 활동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고 인적 자원 관리 파트는 당연히 우리 기업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도 선발하고 고용, 뭐 개발도 시키고 교육 연수도 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기술 개발, 제품 및 제조 프로세서를 개선한다든가 자재 구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들 뭐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이제 어, 가치 연쇄 분석을 통한 정보 기술, 그러니까 그 주 활동에서 주로 유입 물류 때뭐 제타이지 저스트 인 타임 자재 적시 시스템이라고 했었어요. 그 어떤 그 도요타에서 했다고 말씀드렸고 뭐 어떤 물건을 적시에 딱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 뭐 EDI 전자 우편 같은 거, 조업에서 뭐 캐드나 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정보 기술 활용을 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하부 구조는 그룹웨어 우리 회사 내에서 이게 서로 통신하는 겁니다. 전자우편은 뭐 일반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A 시스템 뭐 이런 거 쓰고 인적 자원 관리, 인사고과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가치 연쇄 분석을 통한 정보 기술 활용의 모색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본원적 경쟁 전략과 정보 기술, 비용 우위 전략. 뭐 이거는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이윤 증대라고 돼 있는데 앞선에서 보여준 어떤 시스템들, 프로그램들, 캐드나 캠, 뭐 ZIT, 저스트 인 타임, 뭐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이거 약간의 시간적으로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 한번 설치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업의 이윤이 증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요것만 보면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설치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길게 갔을 때는 기업의 비용 의 전략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 버추얼 뱅킹, 우리는 뭐 온라인 뱅킹, 스마트 뱅킹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런 거 못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하니까 또 일괄적으로 똑같아지고 있고 내가 갑자기 앞선에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라는 놈이 틱 나타나가지고 뭐 수수료 같은 거 싸게 해주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 들어온 이 카카오뱅크 때문에 기존 그 은행 기업들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특정 시장 세그먼트가 뭐예요? 세분화란 말이에요. 세분화 쪼개는 거.
그 공략으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지역적인 걸 세그먼트 나눌 수도 있고, 연령층으로도 뭐 옷 같은 거라도 연령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제품 라인 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집중화 전략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요구에 긴밀한 추적이 필요하고, 이제 기업 안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또 사용하고, 뭐 이렇게 오늘 7장하고 경쟁 무기로서의 정보 기술하고, 그죠? 8장 이렇게 받는 거래 처리, 죄송합니다. 7장이 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기술, 다음에 8장이 경쟁 무기로서의 정보 기술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하고 중역 정보 시스템 EIS 설명하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만 이거를 저희가 어떤 이 시스템을 본다든가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지만, 뭐 지금 이 과목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몇 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나와 있는 건 경영학적으로 좀,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장시간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